안녕하세요. 빠른 교육이 아닌 바른 교육을 향하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8에서 11세 아이의 지능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령별 교육법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0에서 4세 그리고 5에서 7세 아이들 이때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그리고 이때 이 시기에 지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러면 8에서 11세 아이의 지능은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에서 11세면 바로 초등 1, 2, 3학년 초등학생 시기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 나이인데요. 이 시기 때 또 지능을 어떻게 개발하는가가 그 이후 4, 5, 6학년과 중고등학교 시기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잘 보시고요. 우리 아이 지능에 아주 좋은 자극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콩나물쌤 채널의 전체 영상과 함께 보면 좋을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8에서 11세 아이의 지능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는요, 사고력을 발달시키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에서 11세 때는 사고력이 굉장히 가장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0에서 7세 때까지는 좀 유아틱한 맛이 있죠. 아이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좀 허황되고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귀여움이라는 것이 이때 나오는데요. 바로 이 초등 1, 2, 3학년 8에서 11세 때 이 유아틱한 사고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논리적 사고가 완전 질적으로 변화하면서 한 단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8에서 11세 시기에 이 사고력 발달의 근본은 그 이전 시기에서 옵니다. 0에서 7세 사이 때 오감 체험, 언어, 수감각,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 시기에 사고력이 많이 크게 증진될 수 있습니다. 이전 시기 때 이 사고력 중심이 아닌 오감 체험과 언어, 수감각들을 기르는 이 시기 때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면요, 오히려 경험과 기초의 결핍으로 사고력 발달이 어려우니까요, 이 지점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 8에서 11세 이 시기에 극대화해야 하는 사고력이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논리적 사고력, 두 번째 정교한 사고력, 세 번째 창의적 사고력입니다. 논리적 사고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게 말이 돼 라는 말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리라는 것은 앞뒤가 맞는 거죠. 근데 이 유아틱한 상황에서는 앞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뒤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는 그런 사고력이 없거든요. 그냥 아무 데서나 이렇게 뛰어들어오기 때문에 황당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 시기에는요, 뒤와 현재 하는 이야기가 맥락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맞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틀렸어, 그건 이런 지점에서 안 되잖아 라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앞에는 이런데 그러면 이것도 이럴까 라고 물으셔가지고 아이가 이것을 생각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재 사고가 나서 사망자가 나왔다는 뉴스를 봤을 때 아이가 유아틱한 사고는 이런 거죠. 그냥 빨리 뛰어서 도망가면 되지 왜 저기 안에서 죽어? 이렇게 물었을 때 에이 그거 뛰어가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그냥 면박을 주듯이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저 사람들은 몰라서 그랬을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다라고 부모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앞뒤 상황을 봤을 때 말이 되냐?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도망가면 되는 거 알 텐데 도망을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게 아닐까? 왜 못 갔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논리적으로 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정교한 사고인데요. 정교한 사고라는 건 퉁 쳐서 하는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아이들이 퉁 쳐서 생각하거든요. 퉁 쳐서 생각한다는 것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이건 이런 거지 저건 저런 거지 하고 그냥 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 그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 소리나 하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정교한 사고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바로 이 정교한 사고력을 길러 주셔야 되는데요. 정교한 사고력을 길러 주시기 위해서는 아이가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곱씹어 보면서 사고하게 해야 합니다.
곱씹는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겠지만 이거 역시 답을 딱 주고 이게 답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 불이 났는데 왜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았을까? 불이 났을 때 어떤 상황일 수 있었을까? 등등을 물어서 아이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계속 곱씹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랬다면 이랬을까? 저랬다면 저랬을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 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이 뇌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 전두엽이라는 부분으로 불러와서 조작하고 또 넣고 다시 불러오고 조작하고 하면서 뇌에서 정보를 계속 넣었다 뺐다 연결시키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바로 이런 과정들이 뇌의 시냅스를 연결해서 똑똑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브루타 책들 쓰고 하브루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질문하고 아이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답을 주는 것보다 뇌의 연결 자체를 개선해서 지능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8에서 11세 아이의 지능을 높이는 방법 두 번째는요, 바로 창의적 활동입니다. 앞에서 이 시기에 길러야 할 사고력이 논리적 사고, 정교한 사고, 창의적 사고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세 번째 창의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도 창의적 활동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 시기에 아이들은 이 창의성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고, 왜냐면 기존의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학교라는 틀에 들어가고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어떤 올바른 FM 모범 답안을 자꾸 주고 이것을 답습하게 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해야 되는 것은 누군가가 준 것을 재생하고 재현해가지고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내 생각으로, 내 느낌으로, 나만의 감정으로 만들어내는 이 창조적인 활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답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답이야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것과 함께 그런데 내 생각은까지 갔을 때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이 질문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답을 저장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데 이것이 아이만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하면서 창의성을 길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은 특히 학교 공부 같은 이런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 이상의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 오감 체험이 필요하듯이요. 그래서 이런 스포츠, 운동 경기가 사실 단순히 몸을 쓰는 활동이 아닙니다. 몸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뇌 자체가 개발되는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서 다양한 전략을 생각하고 승리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 해결을 생각하고 이런 과정에서 창의성이 길러지거든요. 그래서 음악, 미술, 예술, 목공, 공예 등등 수많은 활동들이 에이 저거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아이의 뇌를 자극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주니까요. 8에서 11세 아이의 지능을 높이는 방법 세 번째는요, 바로 생활 속 큰 수 활용입니다. 이 어릴 때는 작은 수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등 1, 2학년 때 작은 수를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세, 6세, 7세 때 가정에서 생활 속에서 계속 작은 수를 활용하셨어야 됩니다. 1개, 2개, 3개, 10개, 20개 이런 식으로 작은 수를 활용을 하시고요.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그것을 배울 때 가정에서는 100, 1000, 만, 10만, 100만, 억까지 이렇게 사용할 기회를 자꾸 찾으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생활 속에서 사용할 기회를 찾으셔야 한다라는 말씀은 학습지를 이용해서 이것을 가르치라는 말씀이 당연히 아닙니다. 바로 정말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찾으셔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큰 수를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돈의 액수가 크기 때문인데요. 요즘 아이들 1,000원 기본이죠. 세뱃돈으로 10,000원, 50,000원씩 받고 모으다 보면 1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100, 1000, 만, 10만 이런 거에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친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부터 용돈을 주시면서 10,000원까지 이렇게 주시면서 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시고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시면서 이것이 얼마다 마트에 가면 17,990원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시면서 큰 수에 조금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큰 수 부모님이 생각하기엔 쉬운데요. 아이들이 생각하기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니까 틀렸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틀리면 또 알려주고
그 원리를 알려주세요. 이게 만짜리, 이거는 천짜리, 이거는 백짜리야. 만짜리니까 3만 이렇게 읽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한 번으로 안 되니까 여러 번을 통해서 아이가 큰 수에 대한 느낌이 몸속으로 들어올 때까지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8에서 11세 아이의 지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력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때 가장 사고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기다. 그리고 세 가지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논리적 사고력, 두 번째 정교한 사고력, 세 번째 창의적 사고력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아틱하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들에서 넘어서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데요.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려면 반드시 그 앞과 뒤를 함께 비교해 보시면서 이거는 이런데 그럼 이게 이럴까? 이랬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계속 관련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비교와 대조,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초등 6년 공부 하브루타로 완성하라에 자세히 써두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책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교한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대충 내 느낌에 라는 말에서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다 감각적으로 그냥 느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한 단계 넘어서려면 정말 그럴까? 이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등등 아이가 그것을 곱씹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곱씹게 만들어 주시려면 바로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렇게 안 한 이유는 뭘까? 이것이 이것보다 좋은 것은 뭘까? 라는 등등의 질문을 하셔서 아이가 이 두뇌를 계속 앞뒤에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이 뇌 속에 있는 시냅스들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면서 더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창의적 사고력을 늘려주기 위해서 창의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학교에 오면 뭔가 정교화된 것들을 배우면서 이것을 자꾸 재생, 반복하는 식의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것을 넘어서 네가 원하는 것이 뭐니? 너는 어떻게 만들고 싶니? 자꾸 제한을 두지 마시고 아이가 좀 자유롭게 하면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 스포츠, 음악, 미술, 예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창의력을 길러주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큰 수를 많이 활용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 5, 6학년 가면서 수가 많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돈을 이용하면 가장 좋은데 용돈을 통해서 돈의 숫자를 읽도록 하고 마트에 가서 그 마트 가격표를 보면서 자꾸 만 단위, 10만 단위의 숫자에도 자꾸 사용을 해보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8에서 11세 시기에 길러둔 이 뇌는요, 특히 논리적이고 정교하고 창의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이후의 학습에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제가 초등 1학년 공부 하브루타로 시작하라 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기에 그냥 공부를 많이 밀어넣는 게 정답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라 그것은 오답입니다. 이 시기에는 답의 시기가 아니라 지능 자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되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이 책들 함께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의 지능을 높이는 데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콩나물쌤 채널의 전체 영상과 함께 보면 좋을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